혹시 샤워하시고 나서 배수구나 뭐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좀 줄어든 것 때문에 혼자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외모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감에도 좀 영향이 가잖아요. 아이고, 어차피 유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시간이나 돈을 막 쓰고 계시진 않고요. 오늘 당신이 이렇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서요. 탈모의 그 과학적인 핵심,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거는 검증됐다 하는 해법들 명확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 딥다이브 통해서 탈모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거 좀 덜어드리고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핵심 원인이 있거든요. 바로 DHT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DHT요. 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있잖아요. 네네. 이게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어떤 특정 효소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좀 탈모 소인이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 DHT가 모낭의 특정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요? 네. 마치 그 시스템 안에 몰래 들어온 해커처럼요. 이 결합 자체가 모낭을 공격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막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 그걸 생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생장기. 그 생장기를 엄청나게 단축시켜요. 극적으로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아예 제대로 자라질 못하는 거죠. 모낭의 소형화라고 부릅니다. 당신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탈모는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에 빠진다. 이게 아니라 성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군요. 빠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못하는 거구나. 근데 주변에 보면 검은 콩 좋다, 뭐 맥주 효모, 비오틴 이런 영양제 얘기도 많고 또 두피 관리나 기능성 샴푸 이런 것도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자료들에서도 좀 나오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맞아요. 그런 방법들이 모발 건강 자체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좋은 영양분 공급하고 두피 환경 깨끗하게 관리하고 좋은 일이죠. 비유하자면 건물 지을 때 좋은 자재 쓰는 거나 아니면 뭐 농사 지을 때 밭 관리 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밭 관리. 네. 근데 자료들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런 방법들이 탈모의 진짜 원인, 그러니까 DHT가 모낭 공격하는 거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양 보충이나 뭐 환경 관리랑 의학적인 치료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근본 원인을 건드리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게 한 80% 이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자료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만성 스트레스라던가 잠 부족한 거, 이런 생활 습관 요인들이 탈모가 언제 시작될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이런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도 자료들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유전이 방아쇠라면 생활 습관은 약간 그 방아쇠를 당기는 힘 같은 거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그럼 이제 그 DHT 공격을 직접 막고 또 모발 성장도 돕는 좀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역시 DHT 생성을 직접 막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딱 입증된 먹는 약들이 있어요. 피나스테리드, 투타스테리드 이런 약들이죠. 네, 들어봤어요. 이 약들이 바로 그 DHT 만드는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두피 안의 DHT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거죠. 다만 이 약들은 주로 남성형 탈모에 처방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바르는 약, 미녹시딜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중요해요. 미녹시딜은 두피 혈류를 좋게 하고 모낭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직접 자극. 네, DHT 생성을 직접 막는 건 아니지만 먹는 약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공격은 차단하고 먹는 약, 성장을 촉진하는 바르는 약, 이걸 동시에 하는 셈이죠. 비유하자면 벌레 잡는 살충제랑 식물 잘 자라게 하는 비료를 같이 쓰는 거랑 비슷해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살충제와 비료. 그럼 이미 좀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요? 모발이식 얘기도 있던데요. 네, 모발이식은 상대적으로 DHT 영향을 좀 덜 받는 부위가 있어요. 보통 뒷머리 쪽인데 그쪽 모낭을 필요한 부위,
앞머리나 정수리 쪽으로 옮겨 심는 거죠. 일종의 자산 재배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재배치,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식된 모낭은 그 자리에서도 원래 성질대로 잘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식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식 안 한 주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DHT 공격을 받으니까 그 기존 모발을 지키려면 약물 치료를 꾸준히 같이 해야 한다. 이게 자료들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저준위 레이저 치료, LLT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파장 빛을 쬐거나 아니면 PRP 주사라고 해서 자기 피 뽑아서 좋은 성분만 모아서 두피에 주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 효과를 좀 도와주거나 높이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당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안드로겐성 탈모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학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은 결국 DHT라는 명확한 원인을 딱 알고 검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정보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보다는요,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다시 없는다는 문제를 넘어서 그 탈모가 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좀 삶의 평온함, 아니면 주도성, 이런 걸 회복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딥다이브를 마치고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쩌면 나한테 제일 좋은 치료법은 뭘까? 혼자서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당신의 자료들에서도 권장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피부과 전문의나 아니면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그 풍성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